우리 지역에서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남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 수가 늘면서 부양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치매를 앓게 되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런 독거 노인을 돌보는 지킴이단을 운영해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2015년 9천여 명에서 2018년 12,000여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도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천에서는 한 70대 노인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견된 노인은 치매 환자로 사고 당일 오전 1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화엄면에서는 실종된 지 4일 만에 치매 노인 79살 A씨를 구조했습니다. 당시 군 병력까지 투입하며 대규모 수색을 벌인 결과 집 인근 야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A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치매 노인 환자 실종 건수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치매 노인 실종 신고는 한 해 평균 370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올해에만 177건의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치매 노인 관련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막 주변에서 챙겨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주변에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죠. 지금 사회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짓거나 아니면 요양분들에게 GPS 같은 걸 장착해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증가하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실종 시 경찰청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지문 사정 등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치매 노인 옷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정보가 공유되어 실종 후 발견 즉시 응급조치 및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상자들과 가족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 사전 등록의 경우 전라북도는 전체 치매 환자 가운데 약 1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치매 노인 실종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관리 시스템 정착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남도 노인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치매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전남과 전북 모두 노령 인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수도 함께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5,123만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6만 6천여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13.8%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환자는 약 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명 중 1.5명은 치매란 것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은 치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라남도의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약 4만 5천여 명, 치매 유병률은 11.3%로 전국 최고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 환자 수를 말합니다. 지역별 치매 유병률은 곡성군이 13%로 가장 높았고 목포시가 9.3%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라북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추정 치매 환자는 약 3만 8천여 명, 치매 유병률은 11%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역별 치매 유병률은 임실군이 12.6%로 가장 높았고
전주시 덕진구가 9.7%로 가장 낮았습니다. 두 지역 모두 노인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이 대폭 늘어나 국민 치매 부양 부담도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치매센터가 2017년 말 기준 국내 치매 현황을 담아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 자료를 보면 2017년 치매 부양비는 1.9명, 치매 의존비는 52.9명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돌봐야 하는 치매 노인은 1.9명, 치매 노인 1명을 돌봐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는 52.9명이란 뜻입니다. 치매 인구가 늘면서 치매 부양비는 2030년 4명, 2060년 14.8명으로 대폭 늘고 반대로 치매 의존비는 각각 24.8명, 6.8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 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3.6명에 달했고 전북은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치매 인구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지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노령 인구는 물론 치매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무더위 속에 벽화를 그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상징하는 꽃그림이 벽화를 가득 메우면서 치매 환자는 물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까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종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완도의 작은 마을에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다. 샛노랗게 핀 해바라기 옆엔 귀여운 무당벌레가 함께합니다. 최근 신지중학교 학생들과 완도군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에 벽화를 그린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벽화를 보고 즐거워할 어르신들을 위해 기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되게 그때가 더웠어요. 막 땡볕 아래서 학생들이랑. 근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웃으면서 했죠. 해보고 나니까 되게 처음에는 못 그린 것 같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꽤 봐줄만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치매 안심 마을인 완도군 신지면 임촌리는 284명이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로 60세 이상 인구가 94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18명인데 마을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돌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치매 안심 마을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학생들이 그려준 벽화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침이면 막 해관에 나오면 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말로 큰일 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고마운 학생들이고 참말로 이 마을에 봉사를 많이 해서 참말로 뭐 챙겨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침 저녁 더운 날씨에서 고생했다고 많이 반응이 좋아요. 치매 안심 마을 지정과 벽화 그리기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치매 극복 선도학교와 치매 안심 마을이 함께 만나 사계절을 품은 벽화가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가족과 함께 지낸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독거노인들이 치매를 앓고 있다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남에서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지킴이단이 운영돼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에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고독사 지킴이단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킴이단 1,900여 명이 혼자 사는 어르신 1,80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한 차례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 결과 올해 신변에 이상이 생긴 어르신 20여 명을 긴급 조치했고 공공서비스와 770여 건 연결시켰습니다. 이 같은 활동 결과로 사망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의 다 가족들이랑 이제 아예 연락이 두절되거나 오랜 시간 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어서 치매 초기 증상이라던가 어떤 병이 시작된다는 걸 상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거든요. 고독사 지킴이단은 치매로부터 어르신 안전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안부를 살피다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돼 방문 검진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을 받으면
치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후에도 치매가 심해지면 목욕과 식사 등을 챙기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매 의심이 발생돼가지고 치매 센터를 거친 다음에 이분들이 더 혼자서 거동하시기 힘드시고 생활하시기 힘드신 경우는 이제 노인 돌봄 종합이나 장기 요양 서비스로 가시는 거죠. 전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데 독거노인 치매 실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독사 지킴이단이 치매 노인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여러분은 치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매란 뇌 손상에 의해 여러 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치매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치매는 아직까지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긴 투병 기간으로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병으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노인 환자들의 실종과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령 인구 증가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만큼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도 치매 관리 정책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지만 재정이나 인프라 부족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제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보다 축복이 되기 위해선 치매 예방과 함께 치료에서 돌봄까지 사회적인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잊혀져가는 기억들을 다시 생각할 때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매체로만 알려졌던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도 기업 홍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데요. 스타트업과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유경 씨는 지난해 유아용 반찬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픈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재료 엄선해서 재료 선별해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넉 달 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는 늘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비용이 크게 들어서 일정 큰 자본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유아용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이 씨의 제품을 홍보한 겁니다. 아이들 반찬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기업을 만나면서 좀 더 그런 거를 홍보를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유튜버의 콜라보 오크리에이터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낸 협업 모델입니다. 스타트업에겐 무상으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튜버에겐 방송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CJ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스타트업과 유튜버 50쌍을 매칭시켰고 올해 30쌍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스타트업 제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오크리에이터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스타트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 확대나 홍보, 그다음에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친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의 재심 재판이 재개됩니다. 김 씨의 재심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기존의 사건을 맡았던 형사 일부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앞서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김 씨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MC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로컬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20일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며 콘텐츠 제작 강화 교육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생산된다며 케이블TV가 MCN을 만나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더욱 가치 있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8월 2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 법인 명의로 목포 원도심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6월 18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받은 문건이 보안 문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재판부는 보안 문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요구한 부동산 몰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법원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2일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박 전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지역 야영장의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모두 4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 시 3건을 비롯해 비상 손전 등 비상용 발전기 미비치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입니다. 또 안전관리 소홀 4건과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1건, 불법 가설 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 변경 2건 등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비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으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비로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열대야도 사라지면서 사실상 계절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는데요. 이제는 볕이 뜨겁다는 느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8도로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바깥 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8월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한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심한 더위는 없이 갈수록 선선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일수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절이 빠르게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중반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절기상으로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인데요.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낮아지며 가을에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가을 장마가 이어지며 한번 비가 내리면 폭우로 쏟아지니까요. 막바지 피서철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Who knows how long I left you? Do you know I love you still? Will I wait a lonely lifetime? If you want me to, I will. Forever I ever saw.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